네, 안녕하십니까. 모학원의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윤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방시설관리사 오늘 2차 문제풀이 라이브 특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시험을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동안 1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험 공부하시라고 우리 수험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을 하셨고요.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점검 실무행정 같이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검 실무행정 총평 및 문제풀이 같이 한번 보시면, 자, 2022년 점검 실무행정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을 보게 되면, 자, 화재 안전 기준은 누전 경보기 외에 몇 점 나왔다? 17점이 나왔죠. 그죠? 자, 자체 점검에서는 종합정밀 점검 대상하고 그다음에 일수를 계산하는 거, 결국은 계산하는 거, 이 계산 문제도 나온 거죠. 그래서 23점이 나왔고, 자, 점검표, 그죠? 종합하고 작동, 그리고 외관 점검표를 포함해서, 자, 이거 두 개가, 자, 43점이 나왔죠. 그죠? 43점이 나왔다. 그리고 소방시설법에서, 즉, 약칭으로 말씀드렸지만, 정식 용어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에서, 자, 무통 설비 설치 대상과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 취소 등 해서 얘가 17점 나왔죠. 그래서 토탈 100점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즉 점검표하고 즉 외관 점검표에서 무려 43점, 거의 50%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죠. 이 부분은 조금 출제자들이 형평성에서 지금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맞죠. 다중이용 특별법 안 나왔죠. 그 다음에 건축법 안 나왔죠. 지금 건축법도 상당히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60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이런 부분도 안 나왔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점수 배점이 40점이죠. 먼저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누전 경보기 설치 방법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설치 방법에 쓰시오. 점수 배점은 몇 점이요? 7점. 그죠? 자, 누전 경보기 설치 방법은, 자, 경계 전로에 뭐다? 60A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자, 1급을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60A 이하이 같은 경우는, 자, 1급 또는 2급이죠. 다만, 60A를 초과하는, 자, 경계 전로가, 자, 분기되어서 60A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2급을 설치한 때에는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변류기 같은 경우는 뭐냐? 변류기는, 자, 형태나 그 다음에 시설 방법에 따라서, 자, 1지점에, 그죠? 부하측, 그리고 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변류기 같은 경우는 뭐다? 5개 전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로 5개형으로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잘 쓰시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누전 경보기에 대한 종합 정밀 점검표에서, 자, 수신부의 점검 항목을, 그죠? 4가지를 쓰시고, 그리고 전원의 점검 항목 3가지 해서 4 플러스 3, 7점이죠. 자, 하나씩 보면, 자, 누전 경보기에서 수신부 점검 항목 4가지다. 그러면 상용 전원 공급 및 전원 표시 등 정상 점등 여부죠. 자, 두 번째로는, 자, 가연성 징기나 먼지, 그 다음에 차단기구 설치 여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전 경보 시험 적정 여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음향장치 설치 장소. 자, 음량 및 음색 적정 여부죠. 자탐에서도 이것이 언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로는 점검의 점검 항목. 그죠? 전원의 점검 항목을 보면 분전반으로부터의 구성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죠. 설치 여부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차단기에 의한 전원 차단 여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잘 쓰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 이제 소방시설법이죠. 자, 이 소방시설법에, 자, 무선통시 보조설비, 자,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고 기술사에서도 최근에 기출되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고 반드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한번 살펴보면 설치 대상은 왜냐? 지금까지 소방시설 관리사 점검 실무든 설계 시공이든 딱 5가지 굉장히
잘 나왔죠. 이번에도 이거 5가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하가로서 연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두 번째로는 바닥 면적 합계가 3층 이상인 거죠. 또는 지하층 층수가 몇 층? 3층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에 모두 설치해야 됩니다. 지하층에 모두 다. 자,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500m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지옥 콘무는 500이다. 그죠? 경지옥 콘무 500. 그러니까 비상 경보 설비, 그죠? 그다음 비상 조명 등 비상 콘센트, 그다음 무통 설비. 그래서 경지옥 콘무는 50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그다음에 30층 이상에서 16층 이상의 얘는 모든 층이죠. 그러니까 16층부터 만약에 30층이다. 그러면 16, 17 해서 30층까지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물음 4번을 보면 자체 점검, 점검 사항에 대한 고시에서 무통에서 종합정밀점검표, 누설 동축 케이블 점검 항목이다. 제가 요 BTS도 이거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이거 딱 5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또 나왔죠. 제가 수업했을 때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증폭기, 무선 이동 중계기 점검 항목 3가지다. 그래서 이번 출제 경향은 그냥 5개만 딱 하나만 낸 게 아니고 8점을 만들기 위해서 5가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3가지 붙여넣었죠. 그래서 8점을 만든 겁니다. 자, 먼저 5가지를 먼저 보면 피난 및 통행 지장 여부, 즉 노출 설치 시에만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케이블 구성 적정 여부다. 그래서 제가 암기법 말씀드렸죠. 누환 동환이다. 그죠? 누환 동환. 그러니까 누설 동축 케이블과 그 다음에 안테나죠. 그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과 그리고 안테나, 누환 동환이죠. 지지금구, 그 다음에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 설치 적정, 변형 및 손상 여부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말단, 그죠? 무반사 종단 저항이죠. 그래서 더미 로드라고 하죠. 즉 더미 로드 무반사 종단 저항 설치 여부다. 자, 증폭기 및 무선 이동 중계기 점검 항목 3가지다. 얘는 상용 전원이다. 그 다음에 전원 표시 등이다. 그죠? 전압계 설치 상태 적정 여부. 그리고 3번째는 당연히 증폭기가 들어가야겠죠. 앞에 증폭기라고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증폭기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미상전원 부착 상태 및 용량의 적정 여부. 자, 이렇게 해서 딱 5가지, 3가지에서 8가지, 8점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제 수업 받으신 분들은 잘 쓰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물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자체 점검 사항 관한 고시에서 외관 점검표죠. 그래서 자동화재 3지 설비다.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리고 비상 경보 설비. 이 외관 점검표는 총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6가지 항목을 쓰시오. 그래서 6점이죠. 자, 한번 같이 살펴보면 수신기 작동에 지장을 주는 뭐다? 장애물 유무다. 그죠? 장애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가 정유치인지. 정유치는 뭐겠어요? 자동이죠. 자동. 그 다음에 변형, 그 다음에 부식 등의 유무다. 자,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지 유효하게 감지를 해서 수신기에서 그죠?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속보 세트, 네, 발신기, 그리고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다. 자, 마지막으로 비상전원의 이제 방전 여부죠. 그래서 요 딱 6가지죠. 자, 이것도 잘 쓰시라고 봅니다. 자, 물음 6번. 똑같이 자체 점검 사항에 관한 고시에서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죠. 그런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자, 수송식 기동장치 점검 항목 4가지하고 안전시설 등 그랬는데 제가 요 수송식은 화재안전 기준에서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니까 요거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안전시설 등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그죠? 다특법에 있는 안전시설 등 이거하고 같이 겸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특법에 있는 안전시설은, 그죠? 20회 때 또 나온 거죠. 20회 때. 그래서 요게 이산화탄소에서도 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동식 기동장치의 점검 항목을 보게 되면 딱 4가지인데 비상 스위치 설치 여부, 그죠?
그다음에 방호 구역이나 방호 대상별 기동장치 설치 여부. 세 번째로는 기동장치 설치가 적정한지, 그죠? 그 여부죠. 그리고 방출하게 되면 그 방출용 스위치, 음향으로 당연히 경보해서 안에 있는, 그죠? 작업자라든가 그 근무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음향으로 경보 연동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다. 자, 안전시설 등 점검 항목 세 가지는요. 얘는 소화약제가 방출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뭐다? 그래서 시각 경보 장치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종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최근에 신설이 됐죠. 그리고 정상 작동 여부다. 자, 두 번째로는 방어구역 출입구 부근에 잘 보이는 장소에 내야 되겠죠. 잘 보이는 장소에. 그리고 소화약제 방출 위험 경보 표지, 그죠? 그래서 출입구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호흡하면 장애가 발생하거나 위험 표지를 알리는 그런 그림식의 경고 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는 방어구역 출입구 외부 인근에, 그죠? 공기호흡기를 설치를 하는지 여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전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바로 출입문 앞에 공기호흡기 설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안전시설 세 가지다. 자, 문제 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점수가 총 100점이 30점이죠. 자, 이번에 가로놓기가 나왔네요. 그죠? 자, 소방시설법의 관련상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나열을 했을 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래서 5점이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뭐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자, 두 번째는 물분무 등입니다. 물분무 등. 물분무가 아니죠.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가 된, 그런데 물분무 등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이때는 제외죠. 그죠? 호스릴은 제외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다중이업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바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가로놓기가 없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재현설비죠. 그죠? 재현설비가 설치된 터널이다. 그래서 터널 중요하죠. 터널.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은 뭐다? 옥내소화전. 그죠? 옥내소화전, 그 다음에 자탐설비죠. 그죠? 자탐설비. 설치된 것이다. 이제 다만 이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BTS를 통해서도 문제를 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쉬운 문제죠. 자, 물음 2번. 이제 이거는 계산 문제죠. 근데 같이 제가 BTS도 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용도는 이제 복합 건축물인데 가감계수를 1.2라고 아예 줘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계산하기가 쉽죠. 그리고 자, 연면적이 45만인데 이때 이제 복합 건축물이죠. 아파트다. 그리고 의료 판매 업무시설. 자, 그래서 아파트는 400세대이고, 그죠? 나머지 의료 판매 업무시설의 부속 용도는 자, 27만이다. 근데 요 18만은 계산에 전혀 적용이 안 되죠. 그냥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끌어서 실수하게 그러면 함정이죠. 자, 세 번째. 자, 스프링클러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뭐다? 물분무 등이죠. 그죠? 얘가 물분무 등. 그 다음에 재현설비. 자,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죠? 문제 지문을 잘못 읽으신 분들은 점검인력 1단위에다가 보조인력이 2인이니까. 그죠? 자, 종합정밀 점검은 얼마다? 점검인력 1단위는 10,000제곱미터죠. 그런데 2명이 추가됐으니까 3,000, 3,000씩 해서 16,000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잘 문제를 풀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자, 소방시설법상의 대상물에 대해서 자, 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경우 뭐다? 최소 점검 일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점검 일수를 보면 먼저 계산식은 실제 점검 면적에다가 자, 가감계수를 곱한 것을 거기에 가감계수의 설비계수 합을 뺀 거죠. 자, 계산을 해보면
용도별 가감 개수를 반영한 면적은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합은 33.3 적용해야 되죠. 뭐에다가 세대수 400세대에다가 자, 이거를 했더니 얼마다? 13,320이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의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의 부속 용도 면적이 본문의 조건에서 27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방금 위에 있는 13,320과 자, 27만을 더하면 거기다가 가감 개수 요거 1.2를 주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합하면 얼마다? 33만 9,984 제곱미터가 나오죠. 자, 이것을 방금 설비가 모두 있기 때문에 감소 면적은 없고 자, 이것을 이제 점검 면적 한도에 따른 그죠? 일수를 구하게 되면 보조 인력 2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죠? 자, 10,000제곱미터에다가 3,000에서 6,000을 더하면 16,000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33만 9,984 제곱미터를 자, 16,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21.249.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일수가 22일입니다. 자, 이 문제 잘 푸셨죠? 그죠? 저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잘 푸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물음 2번. 자, 소방시설법령상 자, 관리업자가 그 위 대상물의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한 후에 자, 부착해야 되는 기재사항이죠. 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 자, 이 부분은 실제 점검을 할 때 점검하신 분들은 라벨을 직접 붙이기 때문에 그죠? 어디다가 수신기에 그 그림에 있는 라벨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그걸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5개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되기 때문에 5개를 보면 먼저 점검 기간, 두 번째 업체명이죠. 업체명. 세 번째는 자, 누가 점검을 했는지 이때는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죠. 본인이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가 자, 홍길동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홍길동 쓰는 거죠. 홍길동을 이렇게 쓴다. 자, 점검의 구분은 뭐다? 종합 정밀 점검인지 작동 기능 점검인지 이걸 쓰는 거죠. 그리고 유효 기간은 보통 이제 1년의 기간으로 해서 그죠?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무난하게 썼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물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시설법 법령상의 자체 점검의 이제 횟수 및 그리고 시기 그리고 제출 기한이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점수는 배점이 7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항목을 같이 한번 보면은 자, 해답과 같이 보게 되면 본 문항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그죠? 연면적 1,500이죠. 이때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다. 자, 관계인 같은 경우는 종합하고 작동 기능 점검을 각각 1회씩이죠. 그죠? 종합 한 번, 만약에 상반기 때 종합 정밀 했다. 그럼 하반기 때는 작동, 그죠? 각각 한 번씩이다. 그리고 이 점검을 실시한 경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냐 일주일 이내죠. 7일 이내다. 이때 7일은 여기에는 언급은 없지만 공휴일은 빼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를 몇 년간? 2년간 자체 보관을 해야 되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경우 끝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죠. 그죠? 10일 이내에 점검 인력 배치 상황을 그죠? 포함한 실적을 어디다가 평가 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자, 이 조치 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자, 연기를 신청하려면 여기 이행 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죠. 연기 신청서를 누구한테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죠. 사용 승인일이 자, 2014년 5월 27일이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종합정밀 점검을 며칠까지? 자, 우리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달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실시하고 그리고 작동 기능 점검은 6개월 뒤에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 11월 30일까지 실시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것도 쉽게 다 맞추실 거라고 봅니다. 자, 문제 4번. 자, 소방시설 법령상 소방청장이 자, 관리사죠. 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그리고 자 2년 이나의 기간을 정해서 자격 정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뭐다? 취소냐 그리고 자격 정지냐 이거 두 개 다 합쳐서 7가지를 쓰시오 해서 7점인 거죠. 이것도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죠? 자, 두 번째는 대여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다른 자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빌려준 경우.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판례에도 나왔죠. 이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그다음에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그러니까 허위 점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 성실하게 자체 점검 업무를 자,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다. 그래서 요거 전부 다 합쳐서 몇 가지다? 7가지. 그래서 7점인 거죠.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이제 30점이죠. 그런데 점검기구인데 가로놓기로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고 하신 분들은 이거 쉽게 다 썼죠. 자, 스프링클러와 포소화 설비,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자탐하고 시각 경보기 가로 안에 있는 거 기억부터 미음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먼저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포소화 설비는 당연히 헤드 결합 렌치죠. 헤드 결합 렌치다. 그리고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분말,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얘 같은 경우는 자, 검량계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동관이 누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동관 누설 시험기. 그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재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그러니까 에커카스 레벨미터가 일반적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탐 설비하고 시각 경보기다. 그러면 자탐이기 때문에 우리 점검할 때 차동식 열감지기 또는 이제 정운식 감지기 측정하는 열감지기 시험기, 그리고 연기 감지기 시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기 주입 시험기죠. 공기 주입 시험기. 네 번째는 감지기 시험 할 때 연결 폴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기 연결 폴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량계죠. 참 쉽게 나왔습니다. 자, 물음 2번. 자,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에 관한 고시에서 이번에는 이제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휴비조죠. 자, 이 휴비조에서 정견표상에 이제 휴대용 비상조명등 휴비조를 물어본 거죠. 휴비조. 그래서 몇 가지다? 7가지죠. 그죠? 자, 하나도 빠지지 않고 7가지 그대로 다 낸 겁니다. 그래서 요 점검표에 있는, 그죠? 점검 실무 행정 맨 뒤에 보면 이제 점검표가 한 번에 다 수록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있는 7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그대로 다 잘 쓰셨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설치 대상 그리고 수량 적정 여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치 높이죠. 그죠? 세 번째는 자, 변형 및 손상 여부다. 변형 및 손상. 당연히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휴비조가 변형되거나 손상되면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화재가 나면 쉽게 구획된 실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사용하려고 꺼내는 순간 바로 그냥 점등이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건전지 사용하는 경우는 자, 방전 방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방전 방지 조치 해야 된다. 당연히 충전식 배터리 경우는 상시 충전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7가지 다 잘 쓰셨으라고 봅니다. 자, 물음 3번.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자, 가압 송수장치의 압력 수조죠. 그래서 5가지만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암기법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수급 백업을 해줄 테니 맨 앞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암기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수의계하고 그다음에 급수관, 그리고 배수관, 급기관. 그래서 수급 배급이죠. 그리고 맨홀과 압력계, 맨 앞에 어떻게 있어라? 앉아 있어라. 그죠? 안전장치 및 압력 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 깊축기. 그래서 수급 배급의 맨 앞 앉아다. 그죠? 그래서 이건 되게 쉽게 나온 겁니다. 자, 물음 4.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이번에는 이제 비상경보 설비하고 그리고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점검표상에 비상경보 설비의 점검 항목 몇 가지를 쓰시오? 자, 8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건 또 8점이죠. 방금 종전에는 휴비조가 7가지인데 얘는 또 8가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점검 항목이 자, 3가지, 그리고 4가지, 그리고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각각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검 항목 8가지를 보면 먼저 수신기 설치 장소 적정 및 스위치가 정상인지 여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신기 상용 전원 공급 및 전원 표시 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예비전원 상태 적정 여부, 당연히 비상경보기 때문에 지구 음향장치 설치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음향장치 변형 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하는지 또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비상경보 설비이기 때문에 발신기 설치 장소, 그리고 위치, 그리고 높이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고, 자, 발신기가 변형되는지 또 손상되는지 또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치 표시 등 변형, 손상 확인, 정상 점등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상경보설비 점검 항목이 총 몇 가지다? 8가지. 자, 물음 5번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기술사에서도 설치 제외는, 그죠? 제외는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계속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에서도 반드시 나온다고, 특히 가스 누설 경보기는 한 번도 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설된 지 이후에 한 번도 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건 1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순위라고. 그런데 나왔죠. 1순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치 제외 장수다. 그래서 5가지이기 때문에 딱 5점이죠. 자,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제외 장수다. 그러면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설치를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죠. 그죠? 자, 1.5m. 우리 화재안전기준에도 종단저항 설치 기준 할 때도 1.5m 나오죠. 그리고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이다. 네 번째는 가구나 복, 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다. 그리고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BTS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 제외는 앞으로도 화재안전 기준 나온 설치 제외는 무조건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치 제외를 통해서 다음번에도 시험 볼 때도 요건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 분사헤드 설치 제외가 방리 나전이죠. 지금까지 총 관리사 시험에서 3번 나왔죠. 그래서 설치 제외는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점검 실무 행정, 자, 기출문제 풀이를 저와 함께 해서 마쳤는데요. 자, 2부에서는 이제 설계 및 시공, 그죠? 하명덕 기술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차게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자, 2부에서 나가지 마시고 기대하시고, 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